JYP 엔터테인먼트가 신사옥을 마련하면서 발표회를 가졌죠. JYP 2.0 해서 그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박진영 씨가 구사했던 영어의 그 내용들, 문장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법에 충실하게 세련되게 잘 구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어떠한 점을 유념해야 되는지, 어떤 영어가 잘된 프레젠테이션 영어인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JYP면 좋고요, 뭐 YG든 어떤 다른 연예 기획사든 간에 소속의 연예인 지망생, 연습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 친구들이 원어민을 통해서 어떤 영어 수업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원어민으로서 원어민들의 모국어인 영어를 어떻게 바라볼지, 우리의 뇌리에 영어의 구조를 어떻게 각인시키고 하루빨리 최단 시간 내에 영어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단기간이나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박진영 씨가 구사한 영어가 어떤 영어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What's up, guys? Glad to be here. Let me introduce myself. 도입부 인사를 What's up, guys?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청중들 중에 혹시 여성분들 계시면 남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쓴 guys를 놓고서 소외감을 약간 느끼실 수도 있겠죠. 연설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이 소외되는 청중이 없도록 하는 거, 아이 컨택에서든 호칭에서든요. 그런 면에선 좀 이렇게 양성평등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왓츠업도 좀 많이 인포멀하지 않나, 캐주얼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보시듯이 굿모닝 같은 거, 헬로 에브리바디 그런 쪽으로 편하게 호칭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싶죠. Good morning. It's great to see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and welcome to Cupertino. glad to be here는 보통 이제 I'm glad to be here 예, 주어 동사 표현이 생략된 거여서 뭐 무난하긴 하죠. 그래서 I'm pleased to be here, I'm happy to be here 이렇게 다 무난하게 하신 거고요. Let me introduce myself.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 인트로 역시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연사들, 강사들은 늘 도입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때로는 연출도 하고 하시죠. 네, 가능하면 역시 please를 많이 붙여주시는 게 청중들 입장에서는 좀 좋다는 생각이 들죠. 설명회라거나 뭐 투자 유치회 사업 설명회 이런 데에는 아무래도 공식적인 느낌을 주는 게 좋아서 Let me introduce myself 바로보다는 Please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늘 잘하시는 것 같아요. I want to thank Macquarie and Spark Labs for putting this event together and having me speak at this great event. First, I want to thank Macquarie and Spark Labs for putting this event together and having me speak at this great event. 우선 first, 박진영 나는 원한다. to thank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는 동사를 부정사로 만들어서 명사로 쓴 부정사용법인 거죠.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대상 맥쿼리하고 스파클랩스에게 감사한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냐면 for putting this event together.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한 거 그리고
having me speech at this great event. 이 대단한 행사에 나로 하여금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거죠.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쉽게 내놓기 어려운 부정사 용법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로 온 전명구. 그래서 이 for putting하고 for having 둘 다 동시에 걸리는 용법을 구사하고 있고요. have 동사를 사역 동사로 쓰기 때문에 having me speech 이 목적어, 목적 보어를 원형 부정사로 사역 동사에 따른 원형 부정사로 이렇게 딱 구사했다는 자체도 놀랍고요. At this great event 이 대단한 행사에서 내가 스피치를 할 수 있게 해준 거 그리고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해 준 거에 대해서 맥쿼리와 스파클랩스에게 감사하고 싶다. 문법상으로 완전히 딱 떨어지는 그런 용법이죠. 부정사, 동명사 두 개 다 쓰고 전명구에서 명사 부분을 동명사로 써준 게 놀랍고요. 그 사역동사를 동명사로 쓰면서 원형 부정사까지 깔끔하게 써준 거. 이런 용법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정도 구사하시는 걸로 봐서도 보통 체계가 잡혀 있는 거는 아니다. 정확하게 사실 말할 때 이 정도 쉽지 않거든요. 좀 이렇게 사실 버벅될 수도 있고 긴장도도 있으려니와 또 이러한 문장을 외워서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훌륭한 메시지였다고 어법에 맞는 용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And to be more honest with you, the reason I came here today was my friends at Macquarie told me that if I do this event, our stock price tomorrow will skyrocket. And to be more honest with you, the reason I came here today was my friend at Macquarie told me that if I do this event, our stock price tomorrow would skyrocket. 더 정직하게 말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내 친구 맥쿼리가 내게 이 행사를 하면 내일 우리 회사 주가가 치솟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뜻 보셔도 길다란 문장을 한 문장으로 소화하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And to be 우리 많이 배웠던 to be honest 이렇게는 많이 쓰지만 거기에 with you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붙여서 부사에 부사를 덧붙여서 상대편 청중을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to be honest에 more를 더 부사 수식을 하나를 더 넣어서 to be more honest with you 이렇게 전체적인 부사적 부정사를 딱 도입하는 것도 매력적이고요. The reason I came here today 내가 여기 오늘 온 이유는 이렇게 the reason에 형용사 절을 갖다가 수식어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도 좋고요. 주어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져가신 거 was 그거는 my friend 맥쿼리가 내 친구 맥쿼리가 had told me 내게 뭐라고 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과거 분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과거 완료를 이렇게 잘 쓰신 것도 매력적이고요. 주절에 주인 동사가 과거로 있으니 거기에 종속되는 시제를 과거 완료로 딱 갖다 쓰신 거 매력적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뭐라고 말을 했다. 이 사형식 내에 직접 목적어 절을 또 아주 복합적으로 고도로 복잡한 메시지를 잘 던지고 있죠. If I do this, 만약에 내가 이 행사를 하면 our stock price tomorrow, 내일 우리 주가가 치솟을 것이다. 이런 skyrocket 같은 극적인 표현의 동사도 잘 동원하시고요. 그래서 벌써
부사구 한 번 던지고 주어 내에 형용사 절 한 번 던지고 그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보어 절을 넣었는데 보어 절 내에 다시 직접 목적어 절을 그것도 복문으로 해서 조건절 하나 넣고 종속절 하나 별도로 넣고 실제로 이 문장 내에선 절이 몇 개냐면 원래 주절 하나 있고 종속절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복합을 해서 5개의 절을 한 문장 내에 복합해서 집어넣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보통의 테크닉이 아닌 거죠. 이 정도면 그 구어체로서 즉석 연설 내에서 외우지 않고 이런 문장을 쏟아냈다는 자체도 상당히 체계적인 어법 능력이 몸에 배어 있으신 걸로. 자신이 왜 어떤 구조로 이렇게 만약에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지를 소속 연습생들에게 직접 가르친다면 물론 훌륭한 강사이고요. 이 박진영 씨가 이렇게 연애 기회가 아니고 어학원을 차려서 자기가 구사하는 어법 로직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것도 민병철 씨 이상으로 성공하셨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So first, I want to show you a quick journey of JYP Entertainment with the video that I prepared. So 이런 표현 그래서 이런 거죠. And 그리고 이렇게 도입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first I want to show you 보여주기를 원한다. 목적어로 온 부정사인데 이 부정사가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다시 또 목적어를 달고 있죠. Show you a quick journey of JYP Entertainment with the video. JYP 연예기획사를 잠깐 짧은 여행으로 보여드리겠다. 뭘로요? With the video. 비디오를 가지고. 근데 그 비디오가 there are prepared. 준비된 비디오를 가지고. 이런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정사용법 또 쓰시고 전명구 쓰시되 거기에 부사적으로 with the video, 비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하시면서 그 비디오를 다시 절 표현으로 형용사 절로서 수식을 하는 이 정도면 거의 완전히 세련된 문법 구사력이죠. 원어민도 이렇게 문법이 착착 맞아 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정확하게 맞춰서 구사하신다는 건 듣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상상을 하지 않게 추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거는 문법을 잘 갖춰야 돼요. 그러면 원어민이든 비원어민이든 일단 룰은 정확하게 지켰으니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죠. 편하다는 거죠. 전혀 문법에 안 맞는 영어를 계속하면 듣는 사람은 급속도로 더 피곤해지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틀에 맞춘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그런 면에선 박진영 씨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문법적으로 완벽하다는 거, 매력적인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거. 그게 듣는 사람은 편하죠. 원어민, 비원어민을 떠나서 문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인 건 거죠. And we're not trying to make this just a change of our venue, but this into a great opportunity to take the next big step. And we are not trying to make this just a change of our venue, but this in a great opportunity to take the next big step. 그리고 and 이제 많이 쓰시는데 어떤 때에는 안 써도 좋고요. 또 굳이 습관이 됐거나 필요하면 쓰셔도 되고요.
우리는 trying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뭘 시도하냐면 이 trying 다음에 to make this 이 기회를 just a change of 우리의 그 일터 장소적으로만 변화를 주고 오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연설 내용과 상관없이 이 부분은 우리는 뭐뭐 하고 있다,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을 쓴 다음에 진행형에 온 현재 분사의 목적어를 부정사로 끌고 오죠. trying to make 뭐뭘 만들려고 이것을 단순히 장소만의 변화를 꾀하려는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but this 이번 기회를 into a great opportunity 새로운 기회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기회는 뭐냐면 to take the next big step 다음 단계의 커다란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기회로 그렇게 이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진행형 부정사용법 또 형용사적인 부정사용법 전면구 늘 알아서 짝짝 달 수 있어요. change of our 우리의 그 공간적인 변화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하려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이걸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 같은 거. 어법적으로 전혀 이상한 용어들 어법들 전혀 쓰지 않고서 매끄럽게 잘 하시는 거 역시 보실 수 있고요. The first thing we did to do that experiment was we put in this artist called Nick Kun, who is a Thai American, into our group called 2PM. 다음으로 there is the first thing we did to do that experiment was we put in this artist called Nick Kun, who is a Thailand American, into our group called 2PM.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말씀인데 문법적인 기초가 없으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JYP가 어떻게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구사하는지를 볼까요? There is the first thing. 첫 번째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일은 뭐냐면 we did. 우리가 한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런데 to do는 부사적인 부정사죠. 왜 그런지 보시면 to do that experiment. 그러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요 앞전에 나온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첫 번째 조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was we put in this artist called 니쿤. 니쿤이라 불리는 첫 번째 아티스트를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니쿤이 누구냐면 who is Thailand American, 타이 아메리칸. 태국계 미국인인 니쿤이라는 친구를 갖다가 어디에다 집어넣느냐면 into our group called 2PM. 2PM이라고 불리는 우리 그룹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we put in this artist. 이 아티스트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put into 두 번을 갖다가 쓰죠. 태국계 미국인으로 리쿤이라는 애를 이 아티스트를 집어넣었는데 어디에다가 into our group called 2PM. 2PM이라 불리는 우리 그룹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 이렇게 we put in someone into something. 어떤 그룹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
굉장히 매끄럽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법적으로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 there is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인 동사가 온 문장이 일단 있고요. There is the first thing we did to do that experiment.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첫 번째 일이 있는데 and that experiment was 이렇게 해서 문장 두 개가 하나로 나타나 있는 거 사소하지만 보시고요. 그래서 the experiment was we put in this artist called 니쿤 who is a Thai American. 태국계 니쿤이라 불리는 친구를 갖다가 집어넣은 건데 어디에다가 그래서 put into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 구어체에서 그냥 편안하게 필요한 대로 쓰고 있네요. 복잡한 문법이지만 거기에 동원된 문법적 도구들은 다 정확한 거죠. The first thing을 수식해주는 종속절, 부사적인 부정사 쓰시는 거,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형용사를 쓰시는 거, called 니쿤. 그러면서 니쿤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달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전명구로서 어디에다가 into our group, 우리 그룹에다가. 그런데 그 그룹은 called 2PM 이렇게 다시 과거분사로 쓰시는 거. 문법적인 정치들은 정확하게 동원해서 쓰고 계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Now, I believe the next step of K-pop will be developing and producing and releasing foreign talents. Now, I believe the next step of K-pop will be developing and producing and releasing foreign talents. 이제 K-팝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외국 연습생을 발굴하고 제작하고 발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표현 좋죠. Now 이제 I believe 나는 믿는다. The next step of K-pop. K-팝의 다음 단계는 그 believe 이하의 목적어 절을 보는 거죠. will be developing. 발굴하다,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will be 동명사 딱 잘 갖다 쓰죠. 비동사 다음에 동명사 발굴하고 and producing 제작하고 and releasing 그거를 이제 발표해 나가는 건 거죠. foreign talents 외국 연예인들을 그 발굴하고 제작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이 동명사용법을 딱 알지 않으면 이렇게 쓰기 어렵거든요. develop이라는 동사, produce라는 동사, release라는 동사. 이 release도 사실 쉬운 동사 아닌데 잘 쓰고 있죠. 그것도 다 전부 다 동명사. 그러면서 그 동명사가 가져야 할 목적어 딱 갖다 쓰는 거. 이런 면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동사,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 거죠. I believe the next step of K-pop. 다음 단계. 뭐 K-pop's next step 이렇게 안 하고 영어식으로 the next step of K-pop 이렇게 딱 전명구 형용사를 가지고서 딱 소식하는 거 보시고 목적어, believe의 목적어 절을 갖다가 딱 해서 will be developing 이렇게 딱 쓰시는 거 보면 역시 훌륭한 영어 구사자입니다. The first project we did is this group called Boy Story. It's made of 6 Chinese young boys whose average age is 13. They're all Chinese who are from mainland China. 다음으로 잘된 표현들 보시면 the first project we did. 우리가 한 첫째 프로젝트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 갖다 뒤로 딱 집어넣는 거 아주 세련되어 보이죠. The first project we did. 그리고서 주인 동사 있고 this crew. 이 크루는 그룹으로 보시면 좋죠. 뭐 승무원들은 캐빈 크루 이렇게 해서 크루 많이 쓰이고 또 왜 비보잉들에서 그런 그룹들을 크루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this crew 이 그룹인데
called boy story. boy story라고 불리는 디스크루다. 이 그룹, 보이 그룹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과거 분사 표현, 형용사로 해서 딱 called boy story. boy story라 불리는 디스크루 이렇게 딱 쓰시는 것도 정말 정확한 영어인 거죠. 전혀 빈틈없는 영어. This is made of 6 Chinese young boys. 이 디스크루 보이 스토리라는 이 크루는 is made of 뭐뭐로 만들어졌다. of 6 Chinese young boys. 6명의 중국 소년들로 연습생들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whose average age is 13. 그 그룹의 평균 나이가 13살이라는 중국의 young boys 이렇게 수식어를 뒤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주면서 하는 거 역시 세련됐죠. They are all Chinese. 그들은 모두 중국인이다. 그러면서 다시 수식어를 뒤에다 붙이죠. Who are from mainland China. 중국 본토 출신의 중국인이다. 이렇게 Chinese를 수식해 주는 걸 다시 한번 형용사절로 붙이는 거. 완벽한 영어가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보시면서 JYP 박진영 씨가 영어를 허투루 공부하거나 허투루 구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o I spent 2 months in a van traveling around China, going to each small cities, doing small auditions to find the next young talent. So I spent 2 months in a van traveling around China, going to each small city, doing small auditions to find the next young talents. 이 문장 안에서는 또 얼마나 매력적으로 영어법을 구상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So I spent 2 months. 나는 2달을 보냈다. In a van. 정확한 영어죠. 밴 안에서. traveling. 여행을 하면서. around China. 중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이런 게 소위 분사구문이라는 거잖아요. 부사로 쓰인 뭐뭐 하면서 밴 안에서 2달을 보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죠. Going to each small city. 각각의 소도시들을 다니면서 한 번 더 분사구문을 또 쓰죠. 근데다가 doing small auditions. 작은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한 번 더 쓰죠. 근데다가 하나가 더 있죠. To find the next young talent. 차세대 젊은 연습생들, 재주꾼들을, 탤런트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부사적 부정사 한 번 던지면서. 이것이 그런데 한국 어법이 아니라 영어 어법에 맞게 딱 쓰고 있죠. 젊은 차세대 탤런트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사적 부정사 한번 던지고 doing small auditions 소규모 오디션들을 하면서 현재 분사구문의 분사구문을 부사로 던지면서 going to small city, each small city 작은 소도시들을 다니면서 한번 더 쓰면서 traveling around China 중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밴 안에서 2달을 보냈다. 어쨌든 박진영 씨도 비원어민인데 이렇게 세련된 영어 어법들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구사하면서 영어 하신다는 거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분 이렇게 하시는 거 꽤나 연습으로든 실전으로든 규칙에 맞게 연습을 하셨다는 거. 어떤 포뮬러, 공식에 맞게 연습을 하셔서 그 결과가 이렇게 실제로 표출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좀 우리가 높이 칭찬해줘야 되는, 높이 사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기본 골격, 주어, 동사, 목적어 하시면서 부사, 부사로 쓰인 분사구문 하나, 둘, 세 개, 부사로 쓰인 부정사구문 딱 하나 이렇게
쫙 맞춰서 오히려 원어민도 이렇게 잘 세련되게는 구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선 훌륭한 영어입니다. Out of that, we end up having 6 amazing talents who we trained in our facility through our training program. Out of that, 그로부터 이렇게 부사구 잘 쓰고 있죠. Out of that, we end up. 우리는 끝맺는다 이런 얘기죠. Having 6 amazing talents. 6명의 뛰어난 탤런트들을 얻으면서 가지면서 end up. 마무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탤런트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who we trained. 우리가 훈련한 6명의 뛰어난 탤런트. 근데 in our facility 부사구 정확하게 전면구 집어넣었죠. through our training program. 우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그냥 영어를 못한다면 뭐 우리 our facility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our training program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를 전치사를 정확하게 아주 적절하게 쓰는 게 영어인 거죠. through 이거를 through our training program 이렇게 쓰는 거예요. in our facility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실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나온다는 게 훌륭한 거죠. 그래서 we trained 우리가 훈련한 our training program 이렇게 train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형용사적 현세분사로 어떤 때는 동사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자체가 훌륭한 거죠. That we're preparing is a Japanese girl group made of all Japanese girls. The next project that we are preparing is a Japanese girl group made of all Japanese girls. 이런 경우도요. The next project를 딱 집어넣고 형용사절을 동원할 줄 알죠. Next project that we are preparing. 우리가 준비하는 프로젝트는 영어 어법에 정확하게 맞는 거죠. 어떤 단어가 있고 new project 그 단어를 수식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that we are preparing 우리가 준비하는 이걸 갖다 붙이는 거 이게 정확한 영어인 거죠. is a Japanese girl group은 일본 걸그룹이다. 일본인으로 구성된 걸그룹이다.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죠. made of all Japanese girls. Japanese 걸그룹인데 이 Japanese 걸그룹의 성격은 뭐냐? 만들어진 구성된 made of all Japanese girls. 모두 일본 연습생들로 만들어진 일본 걸그룹이다. 그래서 형용사절로서 갖다 붙이는 거 과거 분사 형용사를 갖다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거 정확하게 is a Japanese girl group made of all Japanese girls 이렇게 하면 이게 완전한 영어인 거죠. 더 이상의 영어는 없죠. But the side effect that can come with this is that the quality may drop because we're making so much more contents. But the side effect, 부작용 that can come with this is that the quality may drop because we are making so much more contents. 하지만 부작용은 그래놓고 그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냐면 that can come with this. 이에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은 이렇게 주어를 세련되게 하나 있죠. 부작용은 말고 거기에 형용사를 절을 붙일 수 있는 능력. is that 그러면서 보어를 다시 절로 만들죠. that the quality may drop.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다 절을 하나 더 붙여요. Because we are making so much more contents. 우리가 너무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와 여기에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벌써
주인 동사 is를 중심으로 한 본 주절이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어 속에 들어있는 형용사절 하나 보탰죠. 보어 속을 절을 또 하나가 넣었죠. 그러면서 부사절, because 이하 절을 또 하나를 넣었죠. 한 문장을 말하는데 그 문장 내에 중심 어절 말고 종속절 하나, 둘, 세 개를 더 넣는 거. 그래서 한 문장을 4개의 절로 구성되게 만드는 기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습득이 되고 구사가 되면 훌륭한 영어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올바로 세련되게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It has 18 vocal rooms that artists and also trainees can practice and learn. It has 18 vocal rooms that artists and also trainees can practice and learn. 이 빌딩이 has 18 vocal rooms. 노래 연습실 18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보컬 룸에 대해서 형용사 절로 다시 수식을 달고 있어요. That artists and also trainees can practice and learn. 아티스트라면 실제 현재 연예인, 그리고 여기 트레이니 보세요. 트레인 훈련하다에 트레이닝도 있고 트레이너도 있는데 훈련 받는 사람, 연습생이요. 트레이니로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 사실 프레젠테이션 긴장된 상황에서 이걸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쉬운 거는 아니죠. 트레이니 can practice and learn. 연습하고 배우는 굳이 아티스트는 practice하고 트레이니는 learn하고 그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이 그냥 연습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꾸미는데 it has something 하면서 그걸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그 절 내에도 여유 있게 종동사를 둘을 다룰 수 있는 정도. 트레이니 같은 좀 응용된 어휘도 구사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게 되죠. So, including me, there will be 8 producers constantly working at the same floor. So, including me, 나를 포함하여 분사형 전치사라고 그러죠.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부사로 쓰이는 전명구 볼 수 있고요. There will be 8 producers constantly working at the same floor. 같은 층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8명의 프로듀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사형 전치사를 부사적으로 쓰는 기술 이것도 훌륭한 거죠. 그 다음에 will be 8 producers who are working at the same floor. 같은 층에서 일하는 8명의 프로듀서 constantly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는 8명의 제작자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 훌륭한 영어죠. On the top floor of a new building, we have a restaurant that serves organic food. On the top floor of our new building, we have a restaurant that serves organic food. 먼저 부사어로서의 전면구를 던지죠. On the top floor, 최상층에, 꼭대기층에. 그런데 이거를 수식하는 다시 형용사적 전면구를 달죠. Of our new building. 이렇게 딱 구사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법에 맞춰서 구사한다는 거. On the top floor of our new building. 그리고서 we have a restaurant. 우리는 레스토랑을 갖게 된다. That serves organic food. 유기농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이렇게 레스토랑을 다시 형용사절로 달 수 있는 것도 훌륭한 영어 기법인 거죠. 기본에 충실한 영어 문장 구사력이죠. So anybody who wants to stop by can stop by.
다음 문장도 아주 매력적인 문장이네요. So, 그래서 anybody who wants to stop by can stop by. stop by는 잠시 들르다 이런 개념의 동사 구죠. 구동사. 근데 이 구동사를 부정사로 만들어서 anybody,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인데 어떤 누구냐 아니면 who wants to stop by. 들르기를 원하는 누구나. 이렇게 형용사 절을 붙여놓고요. 절 내에 부정사까지 동원해서 들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주어를 만들어 놓고 can stop by. 들를 수 있다. 이런 표현,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죠. 그래서 정말 나무랄 데 없이 매끄럽고 매력적인 영어인 거죠. 이상으로 JYP 박진영 씨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JYP 2.0을 발표하면서 썼던 영어 표현이 영어 어법에, 영문법에 얼마나 충실하게 세련되게 잘 들어맞는지를 살펴봤고요. 누구나 이런 영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YP가 표현한 영어를 우리가 어법적으로 빨록파 밑줄 영어 기법을 통해서 또 기본 영어 바로 가는 영어 어법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세련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기본을 다시 익히신다면 누구나 JYP가 하는 영어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거든요. 정리하자면 첫째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무대에 올라가는 거, 무대 공포증에서 오는 말하자면 어떤 광장 포비아, 대중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두려움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앞에서 연설하는 거, 그 다음에 죽는 공포증.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연설까지, 조사까지 해야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무대에 올라가서 스피치를 하는 게 두려운 거지, 그게 꼭 영어 때문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실제로 영어는 쉬운데 그 영어라는 그릇으로 담아내는 전문성이 있거든요. JYP 같으면 연예인이고 연예산업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는 영어의 전문 용어들, 연예 용어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바운더리, 소위 일본말로 그쪽 나와바리에서 쓰는 언어들을 다 전문 용어들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전문 분야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영어는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영어를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더군다나 스피치 영어, 프레젠테이션 영어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JYP의 영어를 보면서 실제로 나도 할 수 있다. 다만 내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무대 공포증, 스피치 공포증,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아는 전문 분야에서 영어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남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영어는 어렵게 볼 수 있다는 점. 셋째, 영어는 바로 가능합니다. 빨로파 밑줄 영어라는 훌륭한 기법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영어 구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고려하셔서 영어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이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성공하는 영어 구사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